얼마 전 미국 군사 전문지 더 DP 로머티지에 한국의 KF-X가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온갖 부정적인 견해를 무릅쓰고 꾸준히 추진해온 KF-X의 시제기가 올해 말까지 조립을 마치고 내년 초 공개를 한다고 한다. 내년에 시제기를 공개하면 곧바로 시험 비행에 들어가고 각종 무기류의 통합 작업과 시험 발사 등을 거치며 핵심 장비들의 패스 및 튜닝 작업이 그 과정을 마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 그동안 미국이 KF-X 탑 채용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후려 KF-X 사업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 구분 실존하는 기체가 아닌 비버상의 기치의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방침일 뿐이라며 한 발 뺐었다. 이후 최근에는 JDAM 정밀 유도 폭탄의 대량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타 다른 무기도 판매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이번 더디 플로메티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 판매 불가 방침에 유럽산 미디엄 미사일과 아이리스 B-41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 벙커 버스터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미국제 AIM-9 X나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을 통합하게 될 경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제 전투기 용무기의 판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전투기 발사용 무기를 차체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만의 전투기 플랫폼이 없었기에 충분한 노하우와 기술을 갖추지. 이제 우리의 기체를 가지게 되면 외국의 무게를 통합하기 위해 무기를 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금기들의 소스 코드와 특성 등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 장착 무기류의 국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이 자국산 무기의 KF-X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기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도 KF-X의 성공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매체가 KF-X를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로 보는 이유는 여러 그 하나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 비용과 성능의 타협선이 적당하다는 것, 한국 자체의 도입 수량이 충분하다는 것, 현재 KF-X에 견줄 만한 새로 개발되는 차세대 전투기, 미국 중국제 이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4월 5일 세대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매체는 사실상의 5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안을 잘 유지해온 것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할 때 보여줬던 그런 노골적인 견제는 없었다는 점을 보면 어쩌면 미국이 방조를 했을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나 세계의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스텔스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벨스 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 물질을 일찌감치 개발했었고 이를 구형 전투기에 발라 각종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기타 미국이 판매 거부를 한 핵심 기술들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개발해오고 있었던 것들이다. 이래서 2년 전부터는 미국은 한국이 실제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숨은 내공이 오랫동안 차근히 준비해오던 것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이 아니다. 더디 플럼 엣지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뿐만 아니라 현재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한국 자체 제작 KF-16을 제외한
미국으로부터 직도 두 판 초기형 F-16을 KEFX로 전량 교체할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갖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가격이 문제라서 수량적으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적인 공급력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분으로 환골탈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내 분석이긴 하지만 일부 밀매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항공모함 함재기 버전의 개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KFX는 대형 기체인 F-15와 미국에서는 경량이지만 우리는 미들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F-16의 중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F-18 슈퍼호니급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기체다. 실제 덩치도 비슷하지만 KEFX에 사용하는 엔진이 F-18 슈퍼호넷 3 들어가는 엔진이다. KFX는 F-18보다 훨씬 늦게 개발되는 기체로서 신소재 재적용 율이 높고 최신 설계 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동성 등이 더 중량 대추력 비도 F-35보다 높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에서 2006 할 때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기골 보강 및 랜딩 기어 만보강 하면 함재기로 의 개량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모 탑재 버전은 수량이 적으므로 랜딩 기어를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같은 체급인 F-18의 것을 수입하는 게 가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도 F-35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어차피 미국도 수출형은 일부 성능을 빼거나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지금 가격을 내렸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운그레이드형의 가격이고 KEFX의 풀버전 모델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기는 도입 이후의 유지 보수 비용이 관건인데 KEFX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비용과 수리 및 보수 때문에 운용률이 크게 낮은 F-35보다는 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미국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시장은 드물 것이고 주로 중국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미국은 오히려 KFX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측면도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새 몇 달 후면 그시 제기가 완성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사실상 F-15K급 전투기 KEFX 어디까지 진화할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EFX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KE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14일 시제기의 전방 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벌크헤드 난동체를 이어주는 격벽을 말한다. 전투기 머리 부분과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막아주는 한국형 전투기는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기체 제작 작업이 본격화된다. 오는 9월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 설계 검토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된다. 2022년 첫 비행이 예정돼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 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F-15K를 하 2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이들 장비에 개량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KF-X 사업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에저 레이더는 지난해 5월 기본 설계 과정을 통과해 현재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오는 5월 3세 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제품을 출고할 능동전자 주사위 상 배열로 번역되는 에저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1000개 남짓 박혀있는데 이 모듈이 잠자리에 혼, 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한국형 전투기 에저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KF-X 탑재용 에저 레이더를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F-22와 F-35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에저 레이더 가장 착돼. 우리 공군의 F-15K, KF-16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저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지 가놀란거리 없다. 하지만 2017에서 2018년 두 차례 기술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상 용무기와 함정 용무기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며 한국형 에저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 외에 핵심 항전 장비 인적 외전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도 속속 완성형으로 가고 있다. 저항공기나 미사일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는 지난해 10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된다.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저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히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적기로 레이더의 작은 선 모양의 형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종 레이더 팔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면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러